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2024년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1%로 발표됐습니다. 0.5% 정도 예상했는데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은 2%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6%에서 1.7% 발표를 했고요. 기재부는 1.8%, JP모건은 1.3%까지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소식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2024년도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 매출 66조, 영업이익 23조 4천억, 영업이익률이 3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34%대라고 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이렇게 보아지면 됩니다. 작년에 시총이 한 660조 빠져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5% 정도 소유하고 있죠. 지금 보험회사 지금 여력을 나타내는 킥스 비율이라고 있어요. 보험회사 자본 비율. 그것이 200% 정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킥스 비율이 180%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좀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가 넘어야 안정성 있는 그런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삼성전자가 빠지면 주식이 하락하면서 이해관계자 집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자리를 찾길 기대합니다. 현대건설은 좀 악재가 나왔죠. 뭐 1조 7천억,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합쳐서 1조 7천억 손실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건설이 한 5천억, 현대엔지니어링이 1조 2천억 정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손실금은 흔히 얘기하는 백베스라고 해서 최대한 발생할 손실을 한꺼번에 다 1회에 걸쳐서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죠. 자본시장이 주는 효과는 한 번에 충격만 받으면 되니까. 1조 2천억은 인도네시아의 그 정유공장 설비 한 5조 원짜리를 수주했는데, 뭐 최근에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또 환율 상승, 뭐 이런 부분이 또 겹치고, 현지 노동자들이 공기를 또 맞추지 못하죠. 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공기가 늦어진 거에 대한 뭐 손실분 다 감안한 것 같아요. 1조 2천억. 그래서 1조 7천억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PF 대출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손실 금액이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건설업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학업계 쪽도 상당히 안 좋죠. 롯데케미칼, 뭐 롯데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받고 있고, LG화학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AA2인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신용 등급은 AA2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향을 했고요. LG화학은 A3에서 BAA1으로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등급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화학업계가 중국과 중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이 사이클이 물론 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화학업종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케미칼도 지금 해외 대규모 증설하고 있고 한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무디스가 3대 신용평가사에서는 그래도 우위에 있죠. 그 다음이 S&P, 피치사인데, 프랑스가 작년에 신용등급을 이렇게 하락을 맞았잖아요. 피지는 미국을 작년에 한 등급 밑으로 내리고, 국가신용등급이 만약에 지금 한 단계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첫째 외화자금이 유출이 많이 될 거고, 해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주식시장 돈이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자체가 혼란을 겪고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발행하는데 고금리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도 되고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은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하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기업이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것은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외환당국이나 기재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인데요.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기업 윤리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을 하는데 사회적인 책임, 윤리, 도덕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문어발식 확장하고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 영세 자영업자들 그 내수 시장까지 점령하는 거는 아무리 생태계가 약육강식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해도 상생의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정 부분 자영업자들하고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돼요. 카카오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1조 원 매출을 달성하는 10년 안에 그렇게 되기까지 카카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내 플랫폼이고 네이버처럼 아껴주고 이용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최대 기업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최적의 극대화. 용어를 좀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재무적으로 너무 그렇게 법만 피해가지고 문어발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네이버하고 다르게. 다른 기업에서, 다른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그냥 사모펀드에서 들어와서 인수합병 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 재무적으로. 네이버는 그런 게 방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카카오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룹을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 요번에 알리페이하고 과징금 83억 맞았죠? 그거 왜 맞았어요? 카카오가 갖고 있는 4천만,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4천만 명에 대한 개인 신용, 개인 인적사항 이거를 알리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알리가 애플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쓰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신용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알리는 카카오한테 요구를 했고 카카오는 알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사실 카카오 자체는 어플리케이션 삼성 거 쓰잖아요. 80%를. 안드로이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국가의 어떤 국민의 정보는 국가의 정보거든요. 그런 걸 함부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구글하고 베타가 이런 정보 이전권에 대해서 1,000억, 2,000억 손해배상하고 재판 가고 있어요. 1심에서 졌어. 구글하고 베타가 1,000억, 2,000억. 근데 83억이 말이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카카오한테 1,000억, 2,000억 때려야 돼요. 봐서 알리나 애플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잘 하셔야지 공정위가 중소기업 잡지 말고. 아무튼 카카오는 이런 식의 경영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선거할 때 보면 선거사무실에 개인정보 담당자라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개인보호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돼. 개인보호 담당자를. 이 지방선거만 해도. 카카오는 국민과 국가라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공정위, 과징금 다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사태가 일단락 마무리됐죠. 어젠가 추종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최씨 일가가 34% 지분 갖고 영풍과 MBK가 41%, 7%도 가졌지만 결국은 최씨 일가가 경영권을 이제 유지하는 거로는 일단락은 됐어요. 끝난 건 아닌데 고려아연이 보여준 경영권 관련된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M&A라고 해야 되나요? 지분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증권시장에서 지분 경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줬습니다. 그 사례를 공부하시면 M&A는 다 공부하시는 거야.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마지막에 집중 선택제도 나오고 국민연금이 최씨 일가의 손을 들어주고 수직 계열화, 수평 계열화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 수평 있는 기업이 영풍의 10%를 보유하는 거로 해서 결국은 최씨 일가가 지분을 다시 유지하는 거로 됐는데 유상증자 관련된 발표라든가 지분 경쟁에서 나타났던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그런 무도덕, 무책임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되고 상법 개정이 그래서 돼야 됩니다. 너무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아무튼 고려아연도 회사는 좋잖아요. 1년에 8천억씩 순이익을 내는 회사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특허권도 독점적 특허권도 일부 있고 그러면 소액주주를 봐라. 그 소액주주의 권익을 챙겨주고 더 많은 주주들과 자신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리, 도덕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정치권하고 똑같아. 지금의 정치권의 혼란이 왜 있어요? 정치적 사상과 생각, 정서, 이념의 바탕에 사회적 합의, 국민, 국가 이런 베이스가 없는 거야. 자신과 자신의 일가와 자신의 이너서클만 보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가 됩니까? 5천만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어? 정치적인 윤리, 정치적인 도덕성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 극우화된 사람들만 지지가 돼서 그 소수의 지지층이 앞 지지층도 아니야. 난 지지한다고 생각도 안 해.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무법적으로 법원을 난입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 사람은 입법부를 군을 동원해서 그렇게 선관위하고
진입을 한다? 그거를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커밍아웃을 안 해? 자기가 잘못했으면 제가 헌법에 위반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랐던 군인, 행정부 강요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거절을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 내가 볼 때. 그 자체로 내려와야 돼. 골목대장도 그렇게는 안 해요. 국민으로서 쪽팔리는 거지.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계엄한 나라, 그 브랜드가 떨어진 거, 그리고 관광객이 와야 될 사람들이 계엄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거에 대한 손실, 그게 얼마일까요?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못해. 계엄이 난 나라고. 그리고 계엄이 일어날 나라 같아. 투자를 안 해. 그래서 20, 30만 명의 고용이 창출할 수 있는데 못해. 그런 기회비용. 저는 하루에 3조씩 까먹는다 이거요. 윤석열이가. 벌어도 못할 판에. 그러니까 빨리 단죄해야죠. 하루에 3조씩을 까먹는다? 말이 되는 겁니까? 3조면 김포시가 2조 5천억 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이. 하루에 김포시 같은 1년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날아가는 거야. 우리 같은 이 30평짜리 문구점, 영세자영업자, 은행 가서 100만 원 빌리기 힘들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럼? 이게 공정과 상식이 베이스에 깔린 나라예요? 저는 내수시장 위축되고 뭐 11분기 연속 소매 판매 지수 내려오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문제만 제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건 저 같은 이런 30평짜리 문구점 주인도 안다니까. 대안을 얘기야, 대안을. 조달청 있죠, 조달청. 조달청에서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210조예요. 2023년도에. 그럼 2024년도는 내가 볼 때 한 250조 안 됐겠나? 그거를, 그 생태계를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조달 시스템을 좀 바꿔둘라 이거야. 250조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조달청에 들어가서 납품받고 물론 입찰, 공정 입찰을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혀 있어서 사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꿔달라 이거야. 그러면 내수시장 일정 부분 살아요. 조달 시스템도 좀 바꾸면. 그것도 조달 생태계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런 걸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기업에. 우리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안 나와요. 스타트업한테 보조금 주잖아요. 전기차 시장에 보조금 주잖아요. 우리 뭐라고 안 해. 대신 보조금 받은 기업은 성장했으면 나중에 사회 환원해야지. 왜 안 해? 입 싹 닫고. 그리고 회 팔아먹어? 그러면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보조금 안 받은 상태에서 경쟁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 그런 접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정부는
거시적인 것도 보고 미시적인 것도 봐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지. 방법만 조금 바꿔도. 뭐 연휴 시작되는데 더 안 좋은 소리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부터 연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 되시고, 연휴가 지나면 전국이 다 안정되고 경제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나라이길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